소련이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개발에 성공한 전투기 미그-23 플로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소련은요, 베트남전에서 미 공군의 F4 팬텀을 보면서 미그-21을 압도하는 공중전 능력에 큰 충격을 받은 소련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에 버금가는 전투기를 개발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항공기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미국이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인 것은 맞지만 2차 대전이 끝난 시기만 하더라도 미국과 소련은요, 매우 비등비등한 수준이었고요. 이미 2차 대전 전부터 제트기 항공기를 개발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기반을 만든 나라가 소련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독일의 과학기술자들을 대거 흡수해서 항공우주력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해서 항공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요. 당시에 소련의 전투기들은 미국에게 매우 큰 긴장감을 주었고, 따라서 미국은 소련의 전투기를 보면서 자신들의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거보다 더 우수한 항공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 최초의 제트기 공중전은 대한민국에서 6.25 때 일어났다는 거. 당시 F-86 세이버와 미그-15 간의 교전이 있었죠. 이때 F-86과 미그-15의 교전비는 통상 F-86 1대, 미그-15가 한 5에서 6 정도 됩니다. F-86 세이버 한 대가 격추될 때 미국인은 대여섯 대가 격추되었다는 거죠. 어쨌든 1대5, 6의 교환비는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은요, 자신들이 경쟁 우위를 갖는 분야가 어딘지 잘 알게 됐죠. 재미난 거는 그때 B-29가 이제 비상 착륙을 해서 불시착한 경우가 있었는데, 소련이 나사 하나까지 다 뜯어내가지고 짝퉁 B-29를 만들어내죠. 바로 TU-4라는 폭격기를 만들어내버립니다. 미국 입장에서 소련의 항공 우주력이 점점점 쫓아오니까 격차를 벌이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되고요. 소련은 미국을 쫓아가기 위해서 또 엄청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련은 미국이 뭘 만들면 이에 상응되는 어떤 대응하는 전투기를 만드는 2등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미그-15가 나왔을 때는요, 미국은 또 앞선 기술을 만들었고, 이에 소련은 미그-17, 미그-19, 그리고 1956년에 미그-21이 개발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2등 전략을 펼쳤던 소련은요, 미국의 격차를 줄일 수는 없었어요. 이때 미국은 3세대 제트기를 만들어버리죠. 소련은요, 1세대 제트기에 이어 겨우 2세대를 따라잡았을 뿐인데 말입니다. 자, 3세대 전투기의 가장 큰 특징은요, 2세대 전투기 때 초음속으로 날아다니는 능력에다가 더해서 레이더와 미사일을 활용해서 원거리 교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든 거죠. 바로 BVR 교전, 시계 밖에서의 교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전투기들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F4 전투기로 장거리 교전 능력을 보여주자 소련은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미그-21의 경우는요, 자체 레이더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또한 장거리 교전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교전하러 가다가 미사일이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게 맞아서 격추돼서 죽는 거죠. 이후에 팬텀과 교환비에서는 1대4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련은 F4를 참고해서 또 2등 전략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미그-23에는요, 신개념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미그사에 요청을 합니다. 야, 시계 밖 교전이 가능하고, 또한 험지와 야지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신뢰성 및 내구도가 높은 기체를 만들어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련은요, 1967년에 레이더와 미사일을 새로 개발해서 초도 비행에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미그-23이고요. 플로거라고 명명합니다. 전장은 16.7m, 최대 이륙 중량은 17.8톤이었습니다. 한 명이 조종하며 최고 속도는 마 2.35였습니다. 항속거리가 2,800여 킬로 정도가 됐고요. 전투 행동 반경이 1,500킬로에 달했죠. 23mm 기관포 한 문과 외부 하드 포인트가 6개가 있어서 3톤에 달하는 폭장량을 자랑하죠. 미그-23이 기존의 미그 시리즈와 가장 다른 것은
바로 독특한 외형이었는데요. 미그-23엔 당연히 레이더와 레이더를 활용한 미사일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큼지막한 레이더가 탑재가 되는데요. 큰 레이더가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기체도 커질 수밖에 없고 앞도 두툼해지는 거죠. 또한 미그-21보다 뛰어난 기동성을 확보해야 하다 보니까 가변익을 채택하게 됩니다. 가변익은요, 고속에서는 날개를 접어서 비행 안정성을 높이고 속도를 취하다가 저속에서는 날개를 펼쳐서 안정성을 또 높이는 이런 비행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날개를 접으면 최소 15도까지 접히고요. 날개를 펼쳤을 때는 72도까지 펼쳐집니다. 비행 중에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속에서는 날개를 펴서 조속 성능을 강조하고 고속에서는 날개를 접어서 고속 비행이 가능하게 하는 융통성이 뛰어난 전투기였죠.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날개를 접고 펴는 게 이게 수동이었어요. 조종사가 힘으로 레버를 돌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효과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죠. 이걸 어떻게 공중에서 접었다 폈다 해. 힘으로. 미그-23은 기체가 커졌기 때문에 21에 썼던 엔진보다 더 큰 엔진이 필요했죠. 그래서 미그-21에 쓰이던 R-25 엔진보다 2배 정도 파워가 큰 R-29 엔진을 장착합니다. 마 2.3이 나오게 된 배경도 바로 저 튼튼한 심장 R-29 엔진 덕분인데요. 엔진이 커지고 추력이 좋아지니까 또 하나 얻어내는 효과, 바로 이륙거리가 짧다는 거죠. 엄청난 추력으로 그냥 비행기를 들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의 기동성은 최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대지 공격 능력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저때 미그-23은 전투기 최초로 이 룩다운과 슛다운이 가능했는데 이건 뭐냐면 레이더로 룩다운, 아래를 보고 슛다운, 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레이더를 이용해서 지상 표적을 탐지를 하고 그 표적을 탐지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조종사들이 대지 공격을 하려면 육안으로 보고 다시 기체를 안정시켜서 내가 봤던 표적을 향해서 항공기를 이끌고 간 다음에 폭탄을 투하하고 가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레이더로 탐지를 하니까 표적을 놓치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공격하는데 월등히 능력이 뛰어나진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미그-27이라는 오직 공격 능력만 강조된 비행기로 개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그-21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시계 밖의 교전 능력, 그죠? BVR 능력이 없었죠. 이게 이제 보완이 된 거예요. 또한 그게 가능하려면 미사일도 있어야겠죠. R-24라고 불리우는 미사일이었습니다. 당시에 35km 밖에 있는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능력이 있었고요. 마 3의 속도로 날아갈 수가 있었죠. 결국 이런 능력을 인정받아서 굉장히 수출도 많이 되었어요. 이게 워낙 잘 만들어지다 보니까 소련을 제외하고도 약 30여 개 국가에 수출이 되는 기염을 토합니다. 뭐 수출형의 경우는 근데 약간 다운그레이드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수출된 미그-23이 실전에서 썩 그리 좋은 성능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5047기나 생산이 된 미그-23은 정작 소련에서는 미그-29와 수호의 27이 등장하면서 그렇게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소련의 뒤를 이어 탄생하게 되자 미그-23은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었죠. 그러나 북한에서는 여전히 미그-23을 주력 전투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소련이 미국을 보고 F4를 보고 깜짝 놀라서 시계 밖 교전이 가능하게 한 전투기를 개발했던 미그-23 플러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알람,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